대한민국이 이라크를 상대로 3대2 승리를 거둔 가운데 이강인이 경기의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축구 팬들은 이강인의 평점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어떻게 MOM에 선정될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그런데 경기 종료 후 이라크의 감독 헤수스 카사스는 이강인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였다고 말하며 그가 최우수 선수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많은 축구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외신들의 반응 및 대한민국 전술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강인의 활약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타임인 스포츠에서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이번 경기에서 도합 5골이 터지는 난타전 끝에 이라크를 3대2로 제압하며 승점 10점을 기록해 선두 자리를 굳건히 했습니다. 축구 매체들은 대표팀에 새로 합류한 젊은 선수들의 활약에 고무적인 평가를 내렸는데요. 특히 배준호는 이날도 측면에서 종횡무진 활약을 펼치며 손흥민의 공백을 훌륭히 메웠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오세훈이 A매치 데뷔골을 터뜨리고 오현규가 데뷔골에 이어 2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며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조규성의 월드컵 이후 부진과 장기 부상, 주민규의 노쇠화로 인한 고민이 커진 상황에서 이들의 활약은 긍정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 이번 경기가 칭찬받을 경기력은 아니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전반전에서 80%에 달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였으나 유효 슈팅은 단 한 번에 그치며 경기는 답답하게 흘러갔는데 후반전에서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실점을 허용하며 위기 상황까지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교체로 투입된 선수들이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빈틈을 만들어냈고 결국 추가 득점으로 승리를 확정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실점 상황 모두 상대 선수들을 노마크 상태로 방치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는데요. 결국 축구 전문가들은 전술적인 면에서 이라크 대표팀에게 더욱 높은 점수를 부여했으며 대한민국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는 젊은 선수들의 활약, 특히 배준호와 이강인의 역할에 집중하며 앞으로의 가능성에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먼저 배준호는 59분을 소화하며 도움 1개를 기록하고 7.9점이라는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왼쪽 윙어로 선발 출전해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강렬한 임팩트를 선사했으며 드리블 돌파와 패스로 대한민국 공격의 활로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이강인은 85분을 뛰었지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고 평점 역시 6.9점으로 다소 낮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경기 종료 후 이강인이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이었죠. 몇몇 축구 팬들은 이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혹시 이재성과 착각해 이강인에게 MOM을 준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의 MOM 선정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는데요. 각 축구 매체들은 이강인의 활약을 조명하며 그의 경기 영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도 SNS를 통해 이강인의 승리를 축하하는 게시글을 올렸고 파리 팬들 역시 이강인의 뛰어난 활약에 놀라움과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중 한 팬은 이강인은 단순한 공격 포인트 이상의 존재감을 발휘했다. 볼 배급과 공간 창출에서 그의 영향력은 압도적이었다라는 글을 작성했고 해당 게시글은 많은 팬들의 공감을 얻으며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경기 종료 후 이라크 대표팀의 감독 헤수스 카사스도 이강인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강인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협적이고 경기를 조율하는 능력이 뛰어난 선수다라며 그를 막기 위해 왼쪽 측면에 수비수 2명을 배치해 철저히 봉쇄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번 경기에서 이강인은 이라크의 견제 1순위로 볼을 잡을 때마다 2~3명의 수비수가 달라붙는 집중 마크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이강인은 뛰어난 탈압박 능력을 발휘하며 볼을 지켜내는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라크 감독 헤수스 카사스의 말에 따르면 이강인의 이런 능력 때문에 이라크는 대한민국에게 계속해서 공간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강인을 가만히 놔둘 수 없었다는 점이었죠. 이강인은 넓은 시야와 정교한 패스를 자랑하는 선수로 전방 공격수들에게 기회를 창출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특히 한국 대표팀에는 돌파와 라인 브레이킹 능력을 가진 공격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강인의 패스와 전술적 이해도는 팀에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헤수스 카사스 감독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선수로 이강인을 지목했던 것입니다. 한편 중동의 강호 요르단과 이라크를 상대로 2연승을 거둔 대한민국은 월드컵 최종 예선 첫 4경기에서 승점 10점을 기록했는데 이는 1997년 차범근호 이후 무려 27년 만의 성과입니다. 그럼에도 홍명보 감독의 전술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는데요.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교체 카드의 대부분이 적중하며 후반전에서 경기력이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는 거꾸로 말하면 홍명보 감독이 준비한 플랜 A가 상대적으로 약체로 평가되는 아시아권 팀들 상대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또한 세부 전술에서도 부족한 점이 지속적으로 드러났는데요. 특히 축구 전문가들은
수비형 미드필더와 좌우 풀백의 활용은 여전히 개선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된 박용우는 수비적으로는 안정적이었지만 공격적인 전진 패스나 볼 소유에서 한계를 보이며 경기가 수비진에 머무는 상황을 자주 연출했다는 것이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센터백 2명과 풀백을 변형 3백으로 운용하는 라볼피아나 전술을 사용했으나 공수 간격이 넓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황인범, 이강인, 이재성 같은 공격적인 중앙 미드필더들이 그 간격을 메우려다 보니 이들의 공격적 장점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고 넓어진 공간은 상대의 빠른 역습에 노출되어 결국 이라크전에서 실점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좌우 풀백의 활용 역시 라볼피아나 용도에만 집중하거나 지나치게 클래식한 풀백 역할에만 머무르며 현대 축구에서 중요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모습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이로 인해 공격 전개가 답답하고 단조로울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득점 루트는 사실상 원패턴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좌우 측면에서의 돌파 후 크로스를 통한 득점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전술이 잘 통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답답한 경기가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라크전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슈팅은 7개에 그쳤으며 유효 슈팅은 단 3개뿐이었습니다. 만약 팔레스타인전처럼 운이 따르지 않았다면 무득점 2대0 패배를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내준 3개의 실점 중 2개가 세트피스에서 허용된 것인데 세트피스에서의 득점이 전무한 상황도 문제입니다. 공격과 수비 모두 세트피스 전술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는 상황인데요. 정리하자면 지금까지의 결과가 좋다 해도 전술적인 부분에서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낼 수 있었던 원동력 역시 선수들의 개인적인 활약 덕분이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일부 팬들은 K리그 감독 누구라도 이 정도의 승리는 따냈을 것이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홍명보 감독의 전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다수의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10월이 되었습니다. 결국 대한축구협회를 비판하다가도 경기 결과만 좋으면 전부 흐지부지 되는 상황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고 설령 홍명보와 협회의 동행이 성공으로 끝난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점인 협회의 졸속 행정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여전히 좋지 않은 여론과는 별개로 워낙 어려운 일정 속의 경기력이 아쉬웠다 하더라도 승점 6점을 가져온 결과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승리의 주요 원동력이 선수들의 개인적인 역량이었다는 점과 여전히 드러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특히 이번 승리는 이강인, 배준호를 비롯한 젊은 선수들의 뛰어난 기량 덕분에 이루어진 면이 크며 우리 선수들의 헌신과 열정이 돋보인 경기였습니다. 이 선수들이 앞으로 한국 축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자산임은 분명한데요. 그렇지만 전술적인 한계나 운영상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다면 이런 선수들의 잠재력이 온전히 발휘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디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들이 빠르게 해결되어 우리 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무한한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 타임인 스포츠였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